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단원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 단원 평가입니다. 1번 지질 시대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중생대에는 소철이 번성하였다. 고생대에는 양치식물, 중생대에는 겉시, 신생대는 속시이죠. 소철, 겉시식물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인류 신생대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3번 고생대는 중생대보다 지속시간이 길다. 선캄브리아대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의 순이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육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육지 환경이 아니라 해양, 바다에서 만들어졌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함께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캄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지질 시대는 화석이 급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그림은 어느 지질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암모나이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중생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맞았으니 1,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바다 환경에서 번성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에 출현했다. 오존층은 고생대에 형성이 되었고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니까 오존층이 형성되고 난 후에 출현했겠죠. 전이라는 설명이 틀렸네요. 디귿이 틀렸으니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한 부모에게 태어난 3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부모를 둔 고양이 사이에서도 털색, 털무늬, 성격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생물 개체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시오. 다르다라는 얘기죠. 변했다. 변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이 중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변이를 돌연 변이라고도 합니다. 4번 기린의 목이 길어지는 과정을 자연 선택으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목 길이에 대한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맞았으니 1,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초기의 기린의 목의 길이가 다양한 것은 변이 때문이다.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면 돌연 변이가 되겠고요. 경쟁을 하겠고요. 그 중에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자연이 선택했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고 자손에게 유전이 됨으로써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자연 선택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디귿 목이 짧은 기린보다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살고 있는 핀치를 나타낸 것이다.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까닭을 추론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섬마다 먹이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죠. 갈라파고스 제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섬과 섬 사이에 해류가 빠르기 때문에 섬마다 독특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1,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디귿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디귿 4번이 되겠고요. 니은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각 섬에 처음 정착한 핀치의 종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아니죠? 처음엔 동일한 핀치였는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변이가 나타나고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생물의 진화처럼 환경에 따라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르게 진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어떤 세균 집단이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집단으로 진화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의 유무는 세균의 변이 중 하나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은 어느 환경에서든 항상 증가한다. 그것은 아니죠. 항생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3번 항생제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없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당연히 항생제에 저항이 없는, 내성이 없는 유전자, 세균은 억제를 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진화는 자연 선택의 결과로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항생제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없는 세균은 생존에 불리하여 도태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써보시오. 자, 가번을 보면 토끼인데 조금 다른 토끼가 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가 다른 거죠. 유전자 다양성이 되겠고요. 가번은요. 자, 두 번째는 토끼 말고 여러 종류가 있죠. 자, 종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번은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8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가 간 협약이 필요한 까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인류 공동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 1, 4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수준과 보존의 필요성이 지역적으로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맞아 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지 않는 개별 국가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국가를 넘는 그런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그림은 어느 지질 시대에 번성한 생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질 시대는 언제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그림은 신생대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매머드가 있죠. 자, 그래서 매머드,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되니까 매머드로 인해서 신생대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오늘날 과학자들은 중생대 말기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여 공룡이 멸종하였다는 가설을 대체로 지지한다. 운석 충돌설이 되겠죠.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 먼지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먼지들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이사슬이 붕괴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산불이 발생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대멸종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다음은 강에서 서식하는 거피와 거피 포식자를 설명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몸집이 작다. 빨리 성숙하고 알도 많이 낳는다.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자, 문제 강의 하류에 서식하는 거피가 상류에 서식하는 거피와 다른 특성을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피라고 하는 건 작은 물고기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식자가 상류로 올라가기 어려우니 하류에 있는 거피가 주된 먹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몸집이 작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몸집이 작으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빨리 성숙해야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겠죠. 그리고 알도 많이 낳아야 종족을 번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그래프는 어느 지역에 살충제 DDT를 사용한 기간 동안 살충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모기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시면 살충제의 모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면 살충제의 사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저항을 가지는 모기가 선택을 받고 자식에게 그 유전자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는 슈퍼박테리아가 늘어난 것처럼요. 자, 그 내용으로 자연 선택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오리 농법이다. 가번 오리를 풀어놓는다. 나번 해충과 잡초를 먹는다. 다번 벼의 줄기가 단단해진다. 라번 오리의 배설물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오리 농법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보시오. 오리 농법을 하면서 첫 번째, 농약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료를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농약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파괴가 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반 코끼리 바다 표변에 간 기사 내용이다. 자, 앞부분에 보시면 무분별한 사냥으로 겨우 20마리 정도만 남았다. 복원 노력으로 3만 마리 이상 증가를 하였다. 하지만 유전적인 다양성은 매우 낮았다.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 1번 낮은 유전적 다양성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적으시오. 낮은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환경이 만약에 변하게 됐는데 그 환경이 그 유전자에 취약한 환경이라면 개체수가 많지만 멸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바닷가에서 한가롭게 수욕과 일광욕을 즐길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주민들은 늘어난 북방 코끼리 바다 표범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줄일 때가 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써보자.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개체수가 많고 그리고 생식활동이 활발할수록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니 개체수를 줄인다면 생식활동이 낮아지겠고요.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겠죠. 지금도 개체수는 많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보존에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성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